안녕하세요. 대표이사 조석입니다. 다들 기업의 조직 문화 합니다. 어떤 조직 문화가 기업에 지속 가능하게 성장시키느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죠. 각 세대별로 대표하시는 분들, 우리 직원들을 모시고 우리 현대일렉트릭의 가장 행복한 조직 문화는 무엇일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세대와 세대 간의 어떤 이해를 넓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 각자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기성세대 대표로 출연한 배전품질관리부 윤일성 책임입니다. 기술기업부 서일은 책임입니다. 이리 끼고 저리 끼고. 안녕하십니까. 끼니세대 대표로 출연한 마케팅팀 송수영 책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팀 한원희 책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야! 안녕하세요. 요즘 세대 대표로 출연한 기획동반성장부 유혜은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학기 설계부에 근무하고 있는 최홍석 선임입니다. 이렇게 세대별로 오셨는데요. 지금 아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얘기가 많이 되는 게 이 세대 차이, 세대 간의 갈등 이런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세대 간 소통 강화를 위해서 만든 몇 가지 제도를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영 멘토링이랄지, 그다음에 임원회에 직원들이 참관하는 제도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혹시 영 멘토링이나 임원회에 참관을 하신 분 여기 계신가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어떠셨는지 느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멘토링을 하면서 이제 생산직 그리고 설계의 MZ세대와 같이 활동을 했는데 크게 느낀 점은 영멘토들이 원하는 하고 싶었던 것을 일 중에 같이 함께 해줌으로써 서로 소통을 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임원회의를 참관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신입사원이라 그 회의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이해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웠지만 그래도 대학생이라는 신분을 벗어나서 직장인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본다면 이제 서로 얼마만큼 이해하고 소통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내가 어떤 입장인지도 분명히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본격적으로 세대 공감 토크 진행해 보겠습니다. 앞에 현대일렉트릭에 관한 키워드가 담긴 뽑기를 하나씩 준비해 드렸는데요. 송수영 책임님 어떤 키워드 뽑았는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친목도모를 뽑았습니다. 예, 이번 주제는 부서 친목도모 어디까지 허용 가능한가입니다. 동료들과 친목도모를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회식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어느 정도 하는 게 좋겠는지 그 어느 정도의 기준은 무엇인지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주말 워크샵 또는 주말에 봉사활동 친목도모가 될 수도 있는데 일종의 업무 같은 걸 주말에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겠습니까? 토요일에 나와서 운동회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다양하게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자랑도 하고 끝나고 밥 먹고 또 술도 먹고 해서 매우 즐겁게 끝났단 말입니다. 매우 즐거웠던 분들이 과연 어느 분들이었는가 하면 물론 젊은 분들도 많이 즐거워하셨지만은 제 생각에는 집에 가기 싫어하신 분들이 많이 즐거워하셨던 것 같아요. 이 친목도모라는 게 결국은 이제 엔진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윤활유를 완전 쏟아 넣어버리면 더 고장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부 분들의 이제 귀가 혐오 본능을 채워주기 위하여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이제 괴로웠을 거라고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젊은 MZ 세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먼저 한번 선수를 줍봅니다. 우리 기성세대에서 변명은 아니겠지만 뭐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뭐 좋을 때도 있고 또 억지로 참석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가져다 준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회식 문화가 바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코로나 이후에는 4명, 6명, 즉 한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개인적인 사정, 관심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말 얘기하다가 회식까지 나왔는데 자연스럽게 한번 섞어서 얘기해보죠. 막 입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혜영 매니저는 어떠십니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의 회식은 정말 대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업무 시간에는 조금 업무적인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이야기,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는 회식 자리에서 생기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미리 공지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의 회식은 저는 대찬성하는 바입니다. 필수는 뭐 각자 좀 다르지만 일단 사전에 공지는 필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육대회나 운동회는 뭐 이제 코로나 끝나면 한번 할까 했는데 좀 고민을 좀 해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이제 정리한다면은 부서장들이나 이제 리더에 위치해 있는 분들은 이제 개인의 취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조직마다 좀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직원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좀 한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유혜연 매니저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열정페이 대 냉정페이를 뽑았습니다. 열정페이라고 하는 거는 열정적으로 일한 만큼 받는다. 그러니까 다 열심히 일하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냉정페이라는 거는 받은 만큼만 일하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그래서 세대별로 좀 다를 것 같은데, 오늘 송수영 책임하고 말씀 들어볼까요? 제가 생각했던 열정페이는 조직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을 해야 된다, 열정만으로.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 이거는 현재에서는 통용되기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또 받은 만큼 일한다, 이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회사와 직원 모두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보상이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뭐 칭찬이나 아니면 자기 개발의 기회라던가 복지 이런 걸 준다면 회사도 직원도 모두 이제 만족하면서 상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MZ세대 생각들은 어떻게요? 우리 최영석 지금. 사실 말씀하신 열정페이, 냉정페이 단어만 놓고 본다면 제가 아는 열정페이라는 게 이제 거의 페이 없이 먼저 열정을 쏟아부어서 일을 한다는 건데 요즘 생각들이 다 이제 돈을 벌기 위해 회사에 다니는 것이 주 목적인 이 와중에 이제 열정페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당연히 이제 회사에서 계약을 하고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일한 만큼 돈을 벌고 하는 것인데 냉정페이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는 맞는 말이다 라는 생각과 함께 페이가 충분하면 열정도 솟아나기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딱 구분해서 얘기를 하니까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느냐가 그 열정도 가져올 수 있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도 뭐 그렇고 한데 그러면 우리 게임 하나 해볼까 합니다. 전자의 제시어가 맞다고 생각하면은 O, 그리고 후자의 제시어가 맞다고 하면 X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퇴근 후 연락 할 수도 있다 하면 O를 들어주시고 절대 하면 안 된다 하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주시죠. 다 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듣기로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안 할 것 같았는데 연락할 수도 있다는 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절대라는 말이 안 붙었으면은 기본적으로 하면 안 된다, 하지 않는 게 좋겠다가 맞을 것 같고요. 급한 일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저희는 회사 일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대 공감이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근데 연락을 한다면 전화로 통화를 하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카톡으로 해주는 게 좋은지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어때요? 사실 전화로 하는 게 더 좋지 않나고 생각합니다. 카톡으로 하는 것들은 경험상 대부분 중요한 일이 아니고 또 내일 출근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을 대부분 카톡으로 좀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면 진짜 지금 상황에서 결정을 안 되면은 뭐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혼자 외국에 출장 가 계신 분이 좀 급하게 연락하시는 경우에는 전화로 해서 빨리빨리 일을 해결하고 빨리 딱 끝내는 게 좋지, 카톡으로 하게 되면 약간 질질 끌게 되고 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퇴근 후 연락을 하게 된다면 무조건 전화로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 매니저도 그러세요? 네, 저도 전화가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랑 밥을 먹고 있을 수도 있고 쉬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카톡으로 연락을 했을 때는 따로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전화로 주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저 전화하는 거 싫어한다고 그래서 전화 안 하려고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연장 근로를 많이 하면 제일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하면 O, 그렇지 않다, 아니라고 생각하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주시죠. 세대가 뭐 전혀 우리는 이런 아내들만 일치하시는데, 자. 저는 이제 경험이 사실 있는데요. 이게 대놓고 우리 팀은 연장근로 많이 하는데 당신네 팀은
별로 안 하니까 뭐 일을 안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대놓고 얘기하시는 분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게 인식이 정말 중요한데요. 부서원 분들한테 아마 지금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회식 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집중력의 싸움이다. 한 2-3시간 집중하는 게 거의 하루 하는 일에 거의 달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좀 타이트하게 집중 있게 하는 게 회사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조금씩 생각이 다를 줄 알았는데 또 의견 일치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의견 일치로 봐서 퇴근 후 연락은 상사분들 마음 놓고 하십시오. 아무 때나 하라는 뜻은 아니고 꼭 필요할 때는 하셔도 된다는 뜻이고요. 연장 근로는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토크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일원 책임님 그 키워드를 한번 뽑아주시죠. 펼쳐주세요. 네, 저는 워라밸을 뽑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를 뽑으셨네요. 워라밸이라고 하는 게 일하는 것과 자기 삶의 그 균형이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나만의 노하우, 노력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거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근데 이제 워라밸이라는 게 이제 옛날에는 종신고용이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워라밸이 라이프가 회사였죠. 종신고용이니까.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우리도 IMF가 지나고 점점 이제 회사 근무 체계 또는 인력 관리 체계가 이제 서구화되다 보니까 나온 말이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는 말이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회사에만 목매다는 거는 본인에게도 당연히 안 좋고 회사 입장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이면 모르는데 옛날처럼 정신고용인 줄 알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회사에서 나가야 될 때가 되면 오히려 회사를 원망하는 이런 이제 잘못된 구세대의 인식이 남아있는 것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괴로워진다 그렇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자기한테도 좋고 회사한테도 좋고 나중에 죽을 때 후회 안 하고 이 죽을 때 후회까지 나왔어요. 워라밸을 어떻게 유지할지는 각자의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한원희 책임이 한 얘기에서 좀 연결시켜서 보면은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대한 생각도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혹시 평생 직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즘에는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직업도 100세 시대에 참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직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유연성을 갖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데요. 그 어떤 특정 직장에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자기 자산이라는 게 생기는데 특히 인적 네트워킹이 생깁니다. 저의 실력을 인정해 주시고 저의 결과를 믿어주시는 그러니까 성과를 더 잘 낼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직할 때 그런 것을 포기하고 새로 쌓을 만한 특단의 사정이 좀 있어야 된다. 그게 이직의 기준이 되었으면 하고요. MZ세대 분들이나 젊은 세대 분들이 이직에 대해서 되게 오픈된 건 좋은데 다 자기만의 기준이 좀 필요해 보인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취직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그런데 우리 평생 직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블라인드나 이제 많은 플랫폼들이 생기면서 나와 같은 직무, 같은 연차의 사람이 어떤 보상을 받고 또 어떤 혜택을 받는지 이게 실시간으로 비교가 가능하다 보니까 나보다 더 나은 뭔가를 받고 있어? 나도 한번?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와는 좀 거리가 멀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현대일렉트릭은 유해은 매니저의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4개월 차라 뭔가 저의 미래를 확실히 정할 수는 없겠지만 사장님과는 함께 가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분히 센 거 아닌가. 좋은 답을 주셨네요. 자, 우리 최선님은 평생 직장, 현대일렉트릭은 나의 평생 직장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대일렉트릭은 저의 평생 직장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워라밸에서부터 평생 직장까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직원들에게나 다른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 여러분의 모든 거를 다 바치라고 요구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까 회사에 적어도 월급 받는 만큼은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해요. 50대 50, 그리고 80대 20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열과 에너지가 100이라면 여러분의 일에 50은 최소한 쏟아야 된다. 나머지 50을 자기 개발을 할 수도 있고 뭐 놀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회사에는 50은
쏟아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 있고요. 또 회사에서 쏟는 그 50을 또 다시 100으로 본다면 그 중에 80은 여러분들이 맡은 일에 대해 쏟아라. 자기가 설계면 설계, 개발이면 개발, 그 일을 하면 되는 거고 20 정도는 회사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나는 설계이기 때문에 뭐 영업이나 마케팅은 모르는 일이고 회사의 재무 구조가 이런 거에는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앞으로 더 큰 일을 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 20 정도는 회사 전체에 대해서 생각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게 마지막 주제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원희 책임님 네. 한번 뽑아보시죠. 예, 저는 보고 문화를 뽑았습니다. 보고서 많이 들고들 다니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GRC의 입주를 이제 연말이면 하게 됩니다. 근데 GRC 가면 이제 보고서 없는 페이퍼리스라는 보고를 한다고 지금 그래요. 그래서 문서 없는 보고 그게 그런 문화가 우리가 회사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페이퍼리스에 관련해서는 사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대면 보고를 해야 된다는 사실에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보고자 입장에서 대면 보고를 하게 되면은 사실 보고를 받는 분이 어떤 질문을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보고를 위한 한 장 말고도 추가적인 자료를 많이 출력해서 가져가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보고를 받다 보면은 몇 장 들춰보지 않고 이제 보고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제 말씀하신 태블릿 PC라는 거를 뭐 개인당 한 개씩 지급해주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좀 어려우니 보고를 받는 분 자리에만이라도 보고용 태블릿 PC 놔두고 보고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그 파일들을 전송을 해서 그 자리에서 보면서 보고를 하고 그 자리에서 서명을 해서 상신해버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설계부 경험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저는 이제 보고자의 입장에서 아무래도 보고 받으시는 분의 성향을 이제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요. 단순히 팩트를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보고 받으시는 분이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페이퍼 리스를 한다면 그 임원분들, 보고 받으시는 분들이 그 페이퍼 리스에 적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면 종이로 가져가는 거를 태블릿으로 가져가는 단순한 그것만도 전혀 의미가 없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종이는 프린트물이 남아있고 그 프린트물을 보관해야 되고 이런 등등을 생각한다면 라이프 사이클로 비용을 본다면 종이로 하는 것보다는 태블릿이 더 경제적일 수도 있고 또 보안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보진 않고요. 요체가 되는 보고 문화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게 여기 가져온 보고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교정해주고 어떻게 의사결정해주느냐가 결국 그 부서장이나 담당 임원들의 경쟁력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거는 본인이 그걸 잘 못하시는 분은 결과적으로 조직에서 높이 올라가기 어려워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이 경쟁력하고 바로 연결시켜주는 조직이 좋은 조직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회사의 경쟁력에 관계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문화를 바꿉시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면 보고 문화가 많이 바뀔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그 5가지 토론 주제로 우리 직원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열기도 있고 아주 그냥 재미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회사에 와서 몇 가지 그 직원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하셨던 영 멘토링이랄지 뭐 임원들 경영회의 참여랄지 등등을 하고 있는데 혹시 기회에 이런 걸 하면은 소통하는데 좋겠다 하는 게 아이디어 있으시면 좀 의견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네이버 라이브 방송 중에 강호동 씨가 진행하는 강 나와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제목만 따가지고 강 나가라고 오후 시간에 별도 변태 없이 그냥 3-4명이서 모여서 회사 밖을 나가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그냥 노는 거예요. 대신 조건을 좀 다는 거죠. 이제 집에 가지 말 것, 그리고 정해진 시간까지는 함께 할 것. 물론 이런 걸 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어떻게 또 회사에 보고를 하느냐가 문제인데 보고도 간단하게 해가지고 그냥 같이 사진 찍은 거 한 장만 딱 찍어가지고 보내는 걸로 끝내면은 좀 더 직원분들 참여도도 높일 수 있고 서로 몰랐던 분들과도 또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좀 친해질 기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요. 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죠. 또 저는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삼삼한 모여서 토론을 좀 하는 자리가 계속 이렇게 세분화돼서 진행이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이거 아주 혁신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자 타임을 간단히 이 대목을 준비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잘 검토해서 우리가 소통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장시간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주제는 세대 간의 소통으로 했습니다만은 뭐 회사 조직 문화 얘기, 뭐 보고 문화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어요. 재미있었습니다. 회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 회사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인입니다. 그래서 소통한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고 그런데 또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내가 귀를 닫고 남의 얘기를 들을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서로 노력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견대로 다른 소통 방법도 더 찾아보도록 하고 이런 오늘 같은 이런 것도 또 필요하면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덥고 한데 오늘 아주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